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혹시 당신이 힘들어하고 있어 세상의 좋지 않는 일들이 항상 주위에 있다고 느껴지고 왜 자신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러는 중이라면 당신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힘이 있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와 친구가 있고 외로움이 느껴질 때 되돌아보며 그릴 수 있는 과거가 있고 많지는 않더라도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힘들 때 당신을 생각하며 위로받는 친구와 읽어보며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는 오래된 일기장도 있고 어설픈 모습이지만 귀여운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밤 즐겨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생각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작은 그리움을 남기는 누군가가 있고 가끔 마주치면 무척이나 반가워하는 오래전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당신을 바쁘게 하는 일이 있고 피곤한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는 휴식을 줄 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에게는 사라져가는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는 지금이 있고 조금은 두렵지만 설레이기도 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는 내가 있기에 당신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오직 당신만의 참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좋은 글이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추억의 한국 영화는 지난 2000년에 개봉한 판타지 로맨스 한국 영화 시간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뜻의 10월에입니다. 단역 전무 성우 은주는 1년간 살던 바닷가의 집 일마레를 떠나며 우편함 안에 다음 주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남기는데 그 편지는 시간을 거슬러 은주보다 먼저 일마레에 살았던 건축가 성현에게 전달됩니다. 편지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사이 급기야 성현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과거의 은주를 사랑하게 되고 하지만 은주는 헤어진 애인을 잊지 못하면서 과거의 성현에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두 사람의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이 영화의 OST인 영화 엔딩 음악으로 흐르는 노래로 가수 김현철이 부르는 Must Say Goodbye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영화는 안개가 자욱한 바닷가에 수상 가옥 형태로 지은 일마레란 집을 떠나는 은주가 다음에 이사 올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기다리고 있는 편지가 있는데 연락이 오면 자기 주소로 꼭 보내달라는 부탁의 글이었고 1999년 12월 22일 행운을 기원하며라고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이삿짐이 나가고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앞의 우체통 속에 편지를 넣고 떠나갑니다. 장면이 바뀌어 성현은 한적한 바닷가 위에 홀로 지어진 집으로 이사를 오는데 입구 나무 데크 앞에 이탈리어로 바다란 뜻의 일마레란 명패를 세우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 집은 성윤을 길러준 이모가 선물해준 집인데 너무 마음에 든다며 누가 설계했는지 일반적이지 않다고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며칠 후 크리스마스에 근처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한 성현은 우연히 집 앞의 우편함을 열어보는데 은주가 써놓은 편지를 발견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어보고 근처 슈퍼에서 전에 이 집에 누가 살았었냐고 묻지만 성현이 이사 오기 전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사를 간 은주는 단역 성우로 일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전화벨이 울리면 급히 전화를 받아보지만 언제나 기다리는 전화는 오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집으로 찾아오는데 돌아다니며 발자국을 남기자 편지에서 언급된 강아지 발자국 얘기가 생각나 다시 한번 편지를 읽어보는데 그런데 편지를 쓴 날짜가 1999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1997년 미래에서 온 편지라니 성현은 의아해하며 혹시 편지를 잘못 전달한 게 아닌가 싶어 답장을 적는데 자신이 이 집의 첫 번째 주인인데 편지를 잘못 보낸 것 같다며 다시 확인해보라는 내용을 써서 은주의 주소지를 적어 우편함에 넣습니다. 가수 장혜진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날들. 미안한 맘 들고 나섰지 널 다 그쳐오는 것 가졌을 때는 그땐 그게 사랑이라 믿고 싶었지 지금도 난 그런 걸 안 믿고 싶은 걸 그렇게 한참이나 지냈지 날 감싸주던 네 모습 따뜻했지 가끔은 나처럼 그댈 떠올리는지 너에게 보채기만 했던 내 모습을 많이 좋아했던 날 눈물철이 없던 날 아무 말도 없이 지켜주던 너 많이 보고 싶겠지 나 살아가는 모든 날 매일 나는 너를 찾아가겠지 미안하단 말도 못했지 난 태연히 또 널 보며 웃었었지
지켜주던 너 많이 보고 싶겠지. 나 살아가는 모든 날 매일 나는 너를 찾아가겠지. 다른 사람 만나 행복할 수 있니. 내게서 받은 상처 아물기를 용서할 수 있겠니. 너를 아프게 한다. 그냥 꾸밈 없이 말해주겠니. 많이 좋아했다고 너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씩은 나를 떠올린다고. 좋아했던 날 너무 철이 없던 날 아무 말도 없이 지켜주던 너 많이 보고 싶겠지. 나 살아가는 모든 날 매일 나는 너를 찾아가겠지. 매일 나는 너를 꿈꿔가겠지. 얼마 후 일말에 잠시 들른 은주는 우편함에 들어있는 성현의 답장을 발견하고 어떻게 편지가 당신에게 갔는지 모르지만 일말에 도착한 편지는 그대로 놔두라며 설마 1997년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냐며 장난 편지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Y2K 2000년 새천년이 밝아오고 은지와 성현은 각자의 일상 속으로 돌아가는데 성현은 편지를 또 우체통에서 발견하고 편지가 계속 자기에게 오고 있다면서 설마가 아니라 지금은 1998년이라며 은주가 뭔가 착각한 것 같다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러자 은주가 확인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는데 2년 전인 98년 1월 9일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고 독감에 걸렸었던 일을 기억하고 눈이 많이 왔고 독감이 1월 9일부터 대유행이었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98년 1월 9일 맑았던 하늘에서 진짜 폭설이 시작되고 성현은 은주가 혹시 전쟁이나 예언자가 아니냐며 답장을 하고 그렇게 둘은 몇 번의 편지를 더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둘의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강아지 콜라였습니다. 은주는 일마리 앞에서 방황하던 사람처럼 자는 강아지 콜라를 발견했고 전 주인이 버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동시에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강아지 때문에 바로 우편함이 2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편지가 오고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편지만이 아니라 머리띠 같은 물건도 오고 가게 되는 실험을 하면서 이후로도 둘은 계속 신비로운 시간을 초월한 교류를 시작합니다. 가수 잔나비가 부릅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너는 읽기 쉬운 맘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순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리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빈고지는 마음을 알아요. 다시 돌아온 계절도 나 한동안 새활짝 피었다 줄래 또 한번 영원히. 그럼에도 내 사랑은 또 같은 꿈을 꾸고 그럼에도 꾸던 꿈을 난 또 미루진 않을 거야. 그러던 중 유학을 가면서 헤어져 연락이 없는 남친 지훈에게 쓴 국제편지가 반송되어 돌아오자 은주는 낙심을 하고 그립고 잊지 못해 국제전화를 걸어보는데 웬 여자 목소리가 헬로우 누구세요라며 전화를 받자 놀라 급히 끊어버리고 고민 끝에 커플 반지를 집에 있는 어항 수조에 넣어버립니다. 우울한 마음에 성현에게 편지로 사랑의 아픔을 털어놓고 그럴 땐 요리를 하라는 등 기운내라며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성현은 건축학과에 다니고 있었고 같은 학과 교수인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휴학을 하고 토목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성현은 은주와 서로에게 고민을 의지하며 알 수 없는 위로를 느낍니다. 어느 날 은주는 2년 전 자신이 지하철역에서 잃어버린 녹음기를 찾아줄 수 있냐는 부탁을 하는데 성현은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은주가 말한 지하철역에 가서 처음으로 그곳에서 은주가 벤치에서 급히 전철을 타려고 일어나며 녹음기를 두고 가자
은주는 2년 전이라 성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성현은 잠시나마 은주를 보고 또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며 왠지 모를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은주가 놓고 간 녹음기를 찾아 2년 후의 은주에게 잘 전달해주자 보답으로 어항 물고기와 현장에서 따뜻하게 지내라고 귀마개를 우체통에 넣어 전달합니다. 그리고 성현도 부탁할 게 있다면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석연도 부탁할 게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하자 은주에게 얼마 전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 유고집이 있다면서 자기에게 보내줄 수 있냐고 부탁합니다. 사실 성현은 절연했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끝내 가지 않아 임종을 보지 못했었고 그렇게 은주에게서 미래에 발간된 아버지의 2000년 건축가 한석진 교수를 기리는 책을 받게 된 성현은 책 속에서 바닷가집 1 말에는 아버지가 성현을 위해 집은 집이라는 글과 함께 어릴 적 아버지와 같이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고 성현은 그렇게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가수 윤하가 부릅니다. 오늘 헤어졌어요. 새하얀 머플러에 얼굴을 묻고 붉어진 눈을 깜빡이며 널 기다렸어. 무슨 얘기를 하고픈지 그만 할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 어색한 눈인상에 목이 메이고 한 발 물러서 우리 두 공간에 눈물 터지고 화가 나서 소리치듯 가란 내 말에 벌써 넌 아주 멀리 달아나 버렸어. 오늘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내 맘 알 것 같다면 옆에서 같이 울어줘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역시 아닌가 봐요. 얼마나 더 울어야 제대로 사랑할까요? 귓가에 심장 소리 크게 울리고 지운 네 번호 지울수록 더욱 또렷해지고 언제부터 어디부터 멀어진 건지 분명히 어제까지 날 사랑했는데 오늘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내 맘 알 것 같다면 옆에서 같이 울어줘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역시 아닌가 봐요. 얼마나 더 울어야 제대로 사랑할까요? 참 좋았어. 너무 좋아서 더 아프죠. 사랑했던 속은 내가 미워. 그냥 나오지 말걸. 그냥 아프다 할걸. 우리 사랑한 기억 그게 널 붙잡아 줄 텐데 너는 내일을 살고 나는 오늘을 살아. 아무것도 날 웃게 할 수는 없어.
하루는 성현이 은주가 항상 퇴근하는 지하철역에서 벤치의 옆자리에 앉아 바라보는데 2년 전의 성현을 알아보지 못하자 은주가 선물해준 귀마개를 써보고 기침도 해보지만 쳐다보며 웃기만 할 뿐 전철을 타고 떠나버립니다. 둘은 이후로도 벙어리 장갑도 보내주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같은 공간에서의 할 일들을 지시하고 따르는데 같은 놀이공원에 가서 청룡열차를 타고 같은 산책길을 걷고 같은 카페에서 와인을 마십니다. 비록 다른 시간대이지만 같은 공감을 느끼고 혼자서 돌아오는 길에는 쓸쓸함에 그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성현과 직접 만날 약속을 정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은주의 시간으로 일주일 후 제주도 산호사 해변에서 보기로 하는데 은주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었지만 성현은 2년하고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은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현은 은주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희망에 흔쾌히 약속을 하는데 일주일 후 은주가 먼저 도착한 제주도 산호사 해변에는 집을 짓는 공사가 한참입니다. 빨간 벽돌에 멋진 설계도를 바라보자 공사 현장 담당자는 자기 회사 선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설계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기다리던 은주에게 성현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은주는 크게 실망을 합니다. 은주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멀리 있다며 2년 동안 약속을 잊은 것이냐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성현은 잊지 않고 제주도 그 해변에 갔다고 하는데 왜 만나지 못했을까요? 가수 노을이 부릅니다.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세월에 닫혀진 우리의 연이 더는 허락되어지지 않아도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세상에 닫혀진 우리의 날이 이젠 바랜 기억뿐일지라도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만약에 말야 오 만약에 말야 우리 같은 마음이라면 다시 되돌아볼까. 만약에 말야 우리 정말 사랑했다면 지워낼 수 있을까. 만약에 말야. 어느 날 은지는 애니메이션 더빙 녹음 중 카페에서 우연히 옛 남친 지훈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그는 벌써 결혼까지 약속한 새 여자친구가 있었고 둘의 대화를 듣다가 자리를 떠납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은주는 지훈과의 사진을 정리하며 옛 연인의 모습을 보고 심란해합니다. 과거 남친 지훈이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 유학을 가자고 은주에게 제안했는데, 성우를 준비하던 은주는 그런 제안을 거절했었고, 그래서 홀로 유학을 떠난 남자가 타지에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은주는 과거에 지훈을 따라 유학을 함께 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여 성현에게 2년 전의 자신을 찾아 이 일을 바로 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은주의 편지를 받고는 괴로워하던 성현은 건축도면을 그려도 보고 해변의 뻘에서 공도 차보며 마음을 추스리려 하지만, 성현은 이미 은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주의 부탁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도 힘들어하는 은주를 위해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성현은 은주를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면서 당신의 사랑에 행운이 가득하길 빈다는 마지막 인사를 담은 편지를 보내고 은주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가수 백아연이 부릅니다.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구차해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나만 애탄 거니? 난 진심인데 넌 그랬구나 그랬어. 좋았는데 넌 아니었나 봐. 그랬구나 그때 넌
될지 중간에 금방 에러가 날 것인지 I don't know. 하지만 내 생각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 너 아닌 나 때문에 이 관계는 이어지지 못해. 에이. 잠 못 들어 아프니 새벽 잘 지내니 문자 한 번쯤은 해주지. 혹시나 하며 올린 너를 얘기해 좋아요 누르지 말지. 괜히 기대하게 말해다 주던 그날 밤처럼 돌아와서 포근하게 나를 안아줘. 설렘에 밤잠 설치게 했던 말로 또 두근거리게 해줘. 다시 날 녹여줘. 이럴 거면 귀엽다고 하지 말지. 그러지 말지. 혼자 말만 들어가네. 전하지도 못할 말만. 얼마 후 은주는 성현이 다니는 대학의 건축학과실을 찾아가는데 과 사무실에는 얼마 전 제주도 산호사 해변에서 보았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설계했다는 빨간 벽돌 주택 조감도가 걸려 있었고, 직원으로부터 김은주라는 여자를 위해 설계했고 성현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은주는 그제서야 성현이 98년 3월 25일 여의도의 모닝카페로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러 오다가 사고를 당해 제주도에 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뒤늦게 성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깨달은 은주는 급히 택시를 타고 일말에 도착을 하여 거기 가지 말라는 편지를 적어 우편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우편함 앞에서 제발 성현이 자신의 편지를 보고 여의도 카페로 자신을 부탁을 들어주러 오지 않기를 바라며 눈물을 흘리고 한참 동안 모두 나의 잘못이고 미안하다면서 오해라는 은주는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장면이 바뀌어 영화의 처음인 은주가 바닷가 집에서 이사를 떠나는 날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집만 남겨놓은 그때 일말의 나무 데크를 성현이 걸어가자 강아지 콜라가 짖으며 달려오고 뒤따라온 은주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성현은 은주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며 지금부터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믿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성현이 은주의 편지를 받고 목숨을 구해 은주를 만나러 오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는 한 우편함을 통해 남녀 주인공이 인연이라는 시간의 장벽 속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점차 사랑을 키워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우편함을 통해서 2000년도에 책을 보내면 2년 전인 1998년도로 전달이 되는 독특한 사랑의 매개체를 소재로 잔잔한 러브스토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영화는 단지 인물 스토리뿐만 아니라 최고의 영상미를 볼 수 있는데 안개가 자욱한 마치 호수와 같은 바다의 모습이나 남녀 주인공이 거주했던 이탈리아어로 바다라는 뜻의 일마레란 집은 해안가의 수상가옥 형태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우편함이 있는 바다를 배경으로 지어져 있는데 노을이 지는 해질 무렵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바닷가 위에 있는 집 한 채 외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적막함은 영화를 보는 내내 더욱 잔잔하고 로맨틱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또 은지의 고향인 제주도 우도의 해안가의 풍광과 바람, 바다, 해안 등 번잡한 도시보다 평화롭고 드넓은 자연을 배경으로 한 연출은 영화의 로맨틱한 장르를 더욱 잘 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또한 다양한 배경음악을 삽입하여 깊어가는 가을날, 우리의 마음의 애잔한 감정을 더욱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추억의 한국 영화 10월에였는데요. 영화 10월에는 2006년에 할리우드에서 레이크 하우스란 제목으로 리메이크 되었고, 그 외에 프리퀀시, 너의 이름은, 동감 등 시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를 이용한 타임슬립 소재의 영화들이 있는데, 미래보다 과거를 회상하며 미소 짓게 하는 아날로그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일마리가 있었던 강화 성무도의 촬영 현장과 추억의 우편함은 2002년 태풍 루사로 사라져버렸다는데요. 이처럼 과거가 흘러 사라져가듯이 물리적 공간은 없어졌지만 우리의 기억과 영상을 통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브라운 아이즈 가수 나얼이 부르는 가을 감성의 노래 바람기억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숨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내 안에 있는 모자란 삶의 기억들이 난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